네, 안녕하세요. 구기 종목 스포츠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전세계 농구 리그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미국 NBA는 출범한 지 50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다양한 인종의 수많은 실력자들이 이곳 최고의 무대로 진출해보고자 또는 살아남기 위해 더 나아가 레전드를 목표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부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수지만 동양인 혈통의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농구 기량과 신체 및 운동 능력 면에서 다른 보통 선수들보다 한참 아래였고 미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지지 못했으며 결국 NBA에서 큰 활약 없이 일찍 방출돼 다른 리그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왼쪽은 압도적으로 높은 키와 부드러운 슈터치 감각으로 당시 NBA 센터 원탑을 찍음으로써 동양인은 NBA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오른쪽 선수는 2010년부터 NBA에서 데뷔해 현재까지 뛰고 있는데요. 한때 전세계 농구 팬들 모두가 그에게 열광했으며 심지어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까지 칭찬할 정도로 그의 경기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아시아인들이 동양인 가드도 NBA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와 이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제레미 린. 얼마 전 18, 19 시즌을 우승까지 함으로써 최고의 커리어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191cm의 평범한 신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한 남자가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이수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둘은 모두 순수 동양인이었으며 이민 오기 전부터 NBA 광팬이었던 남편은 대학원 졸업 후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해 매번 경기 직관을 하러 갔습니다. 선수들의 드리블과 슛 동작을 논문 연구하듯이 분석하고 따라해볼 정도로 심취해 있었던 그는 어느 날 하나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농구 선수로 키워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을 3명이나 가지게 되었고 이들 모두 아빠의 권유에 따라 어릴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는데요. 1988년 둘째 아들 제레미 린이 셋 중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린은 농구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머리까지 좋은 덕분에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속 학교인 팔로 알토 고등학교라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곳에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면성실한 덕목을 지니고 있던 린은 고교 농구부 활동과 공부 둘 다를 열심히 했었는데 졸업반 땐 학점 4.2를 유지하면서 농구부 주장까지 맡을 정도로 성실했으며 심지어 캘리포니아주의 고교 농구리그 결승전에서 팀을 이끌고 우승까지 했는데요. 당시 그는 전체 평균 15득점, 7어시스트, 5스틸의 우수한 기록을 갖고 있었고 팀 전적은 32승에 단 1패뿐이었습니다. 고교 농구 선수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훌륭한 성적을 낸 제레미 린은 졸업 후 곧바로 대학 1부 리그에서 수준 높은 스탠포드 대학교와 UCLA에 입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두 대학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4년 장학금을 받는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걸 거부당한 것인데요. 이는 곧 대학 스카우터들이 린을 그저 평범하고 벤치만 지킬 선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길 원했던 그는 다른 대학교에도 자신의 이력서와 경기 DVD를 직접 만들어 보냈는데 애석하게도 아무도 린에게 주전과 장학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매몰찬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농구 선수로서는 1m 90의 평범한 신체와 공부만 잘할 것 같다는 고정관념의 대상인 동양인 인종,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린이 우승한 대회는 캘리포니아주의 1부 리그가 아닌 2부 리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카우터들은 린을 저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유명 스포츠 매체에 따르면 그의 순위가 미국 전체 고교생들 중 426등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1부 리그에 속해 있으면서 학업적으로 높은 명성을 지닌 대학교를 찾던 그는 마침내 하버드 대학교의 주전 선수로 입학 제안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학교는 체육특기생 장학금이 아예 없고 입학을 위한 SAT 시험 점수도 일반 재학생들만큼 최상위권이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린은 똑똑했었기에 SAT 점수가 2140점이었고 이는 하버드 학생들의 평균치보다 100점 정도만 모자란 것 뿐이었으며 그 차이는 체육특기생으로서의 가산점을 부여받은 덕분에 무난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게 되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하버드는 농구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최약체의 대학교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 4학년 NBA 선수로 성공하고자 그동안 가드로서 농구 기량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제레미 린은 다른 지역구에 속한 수준 높은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을 정도로 핵심 에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버드를 포함해 8개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구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5명에 뽑히기까지도 했습니다. 평균 16.4점, 4.5 어시스트, 2.4 스틸의 좋은 기록과 경제학 전공 학점 3.1이라는 농구 선수치곤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린은 곧바로 2010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습니다.
단 60명만 뽑는 신인 드래프트, 제레미 린을 뽑은 팀은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특별한 게 없는 겉모습과 농구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버드 출신, 그리고 그러한 대학들만 모인 지역구에서 좋게 뽑아낸 경기 기록은 NBA 스카우터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린은 무덤덤했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대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아빠의 조언을 항상 듣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거 수준 높은 대학교와의 경기를 직접 승리로 이끌었을 정도로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었기에 정규 시즌 시작 전에 이뤄지는 서머리그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머리그는 무명 혹은 신인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스카우터들에게 어필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드래프트에 뽑히지 않았더라도 이곳에서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면 NBA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뛴 제레미 린은 마침 1순위를 뽑혔던 최고 유망주 존 월이라는 선수와 매치업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그를 압도할 정도의 공수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 경기를 계기로 린에게 매력을 느낀 많은 팀들이 입단을 제시하였고 린은 자신의 고향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속에서 항상 기회를 찾아다녔고 우연히 다가온 찬스를 확실히 잡아냄으로써 어릴 적 NBA 선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10-11 시즌이 시작되었고 린의 역할은 당시 2년차 유망주였던 스테판 커리의 백업 멤버였습니다. 당시 골스는 클레이 탐슨도 없었던 약체팀이었기 때문에 린 입장에선 출전 시간을 비교적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잘 살리기만 하면 됐는데요. 하지만 개막 세 번째 경기에서 16분 동안 파울을 5개나 저지르고 슛 성공률을 20%밖에 내지 못하자 네 번째 경기부터 벤치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승패가 거의 결정난 상황에서만 투입되었는데 그때마저도 특출난 활약을 보이지 못해서 결국 린은 시즌이 끝난 뒤 2011년 12월 9일날 매몰차게 방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3일 뒤 휴스턴 로켓츠가 그를 데려갔는데요. 프리시즌 2경기 동안 고작 7분 뛰게 해주고선 기존 가드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방출해버렸습니다. 당시 린은 2번 연속 버림받은 거에 충격먹어 울고 싶었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연봉 제한 때문에 일어난 NBA 파업이 수습되느냐고 평소보다 늦은 12월 25일부터 11-12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마침 린은 12월 27일날 뉴욕 닉스의 부름을 받았는데 당시 그 팀은 공을 운반해줄 포인트 가드가 마땅히 없었고 이건 린 입장에선 크나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린은 개막 22경기 동안 벤치에만 주로 앉아있었고 심지어 하부리그인 G리그로 좌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팀 내 입지는 너무나도 아래였는데요. 하지만 린은 언젠가 자신이 비어있는 포인트 가드 자리에 투입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때를 대비해 개인 훈련을 다른 팀원들보다 몇 배로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린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기반은 의외로 그의 운동신경에 있었고 그중 속도가 NBA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쌔다고 알려져 있는 슈퍼스타 흑인 가드들보다 린이 더 빨랐으며 폭발적인 순간 가속도로 수비수를 돌파한 뒤 슛을 하거나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줬던 것입니다. 게다가 슛 도중 부딪히는 거에 대해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비록 몸은 동양인이지만 미국 문화와 식습관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 가까운 개인 훈련과 근력 운동을 거쳐 성장한 덕분에 린은 다른 흑인들처럼 운동 능력을 주 무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높은 농구 지능과 센스 있는 패스까지 갖춤으로써 2012년 2월에 린세니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의 활약이 3월부터는 꾸준하게 나오질 않았는데요. 린세니티 이후에 상대팀들은 린의 약점들을 파악하고 공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점을 꼽자면 불안한 볼 핸들링과 빠르기만 하고 유연하지 못했던 드리블, 2명 이상의 수비수가 압박하면 부정확해지는 패스, 게다가 대부분 골밑에서만 이루어지는 득점 방식, 그리고 불안한 미들슛과 3점슛 등이 있었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슛 성공률의 기복이 심해졌고 턴오버를 많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치가 다시 떨어진 건 아닙니다. 12-13 시즌부터는 과거 야오밍이 몸담았던 휴스턴 로켓츠에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의 연봉은 팀 내 1등이었고 전부 다 무려 10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팀 동료였던 제임스 하든과의 조합이 잘 맞지 않았는데 둘 다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 서로 겹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공격 포인트를 하든이 더 많이 내자 린의 입지는 주전에서 벤치로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매번 중요한 경기에서 침착하지 못하고 턴오버를 일으키는 순간이 많았던 탓에 린은 결국 2시즌 만에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 되었고 이곳에서도 프랜차이즈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스타일이 겹치고 케미가 잘 맞지 않았기에 또 선발 멤버에서 벤치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레이커스에서 단 1년만 시즌을 보낸 뒤 샬럿 호네츠로 이적한 린은 여기에서도 1년만 뛰고 브루클린으로 옮겨갔는데요. 다행히 이곳에선 뉴욕 닉스 때처럼 린이 볼을 운반하며 팀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돌파 이후 골밑 라인에서 슛하는 성향이 아직까지도 짙은 탓에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큰 부상을 여러 번 겪고 맙니다. 그 때문에 16-17 시즌은 36경기밖에 못 나왔으며 그 다음 시즌은 개막 전부터 무릎 부상으로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아예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선수 인생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주 무기였던 스피드는 크게 줄어들었고 18-19 시즌엔 애틀랜타 호크스로 트레이드되어 벤치 멤버로 경기를 뛰다가 시즌 도중 토론토 랩터스로 또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토론토는 남은 정규 시즌 동안 린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러나 린은 3점슛 성공률 20%에 필드골 37%라는 커리어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고 말았고 과거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불안한 볼 핸들링과 유연하지 못했던 드리블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오프 때부턴 평균 4분 이하로만 경기에 투입되었고 비록 가비지 타임 선수로 전락해버렸지만 그해 토론토가 우승한 덕택에 동양계 선수 중 역대 3번째로 챔피언 반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커리어 내내 게임을 위태롭게 만드는 약점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해 큰 경기 때마다 실수를 남발하였고 결국 과거 신인 시절 때처럼 벤치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린이 형편없는 거품투성이 선수라는 건 아닙니다. 동양인 체질을 가지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성과를 보여줬으며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인종에 상관없이 운동 능력을 대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알려줬습니다. 또한 비록 그가 주전에서 밀려났다고 해도 벤치 멤버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부여받았고 이는 핵심 멤버 못지않게 팀에서 중요한 위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경기 외적으론 그 어떤 팀원들과도 항상 사이가 좋았으며 그렇게 팀 분위기에 잘 녹아드는 성격 덕분에 이제까지 NBA에서 롱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종종 불합리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었지만 이에 주눅들지 않고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철저한 노력주의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 린은 한때 그 어떤 슈퍼스타들 못지않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되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인성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만간 한국에도 한번 팬서비스 하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